조코피TV는 신차 저금리 상품의 대표 카동, 프리미엄 카드의 대표 파니니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도 NBA 단신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NBA 파이널이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하지만 또 컨퍼런스 결승을 치르고 있는 팀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댈러스 매버릭스와 미네소타 팀볼브즈의 서부 컨퍼런스 결승이 남아 있는데요. 자, 현 시점에서 최고의 듀오는 돈 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돈치치와 어빙을 또 칭하는 애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 50년 동안 단일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최소 3경기 동반 30득점을 나란히 올린 최초의 스타팅 백코트 듀오라고 합니다. 그만큼 백코트와 백코트의 만남이 긍정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 한 번, 나 한 번도 해야 되고, 서로 시너지 효과도 나야 되고, 또 서로가 서로의 플레이를 이해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이타적인 플레이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또 내가 히어로볼의 주인공이 되고, 또 고트 가이가 돼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본다면 슈퍼스타 백코트와 슈퍼스타 백코트의 만남이 페어링이 또 잘 되지 않을 이유는 차고 넘치거든요. 자, 하지만 돈치치와 어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난 3차전만 하더라도 시리즈의 분수령 아니었습니까? 2대0으로 댈러스가 앞서는 시점에서 3차전 홈 경기를 맞이했는데 두 선수가 나란히 33점씩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만 최소 3경기 동반 30득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카이리 어빙은 사실 르브론 제임스와도 굉장히 좋은 호흡을 선보였죠.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는 포워드로 분류가 되지만 사실은 루키 시즌 때는 포인트 가드기도 했었고 포지션의 구분이 딱히 필요 없는 선수입니다. 돈치치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본다면 르브론 제임스와 돈치치는 포지션만 다르지 서로 플레이를 하는 스타일들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놓고 본다면 카이리 어빙이 돈치치류 혹은 르브론 제임스의 그런 형태의 선수들과 굉장히 잘 맞는 거죠. 헤비한 볼핸들러를 가져갔을 때 카이리 어빙은 스팟업이나 코너로 빠져서 캐치앤슛을 던질 수가 있고, 또 르브론 제임스나 돈치치가 쉴 때는 내가 고투가이가 돼서 피켓롤도 전개하고 아이솔레이션도 하고 득점도 올리고, 전반에는 루카 돈치치나 르브론 제임스에게 많은 포지션을 몰아줬다가 4쿼터나 승부처에 또 본인이 그 축적한 에너지를 아주 긍정적으로 발현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만큼 이 카이리 어빙이 슈퍼스타의 뒤를 잘 받치는 그런 2옵션으로서는 최고의 선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앤서니 에드워즈가 조금씩 입을 털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아닙니다.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부 컨퍼런스 3차전이 끝나고 난 후에 앤서니 에드워즈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차전에 어떤 부분이 변수였냐라고 하니까 앤서니 에드워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걔네들은, 댈러스는 31개의 자유투를 얻었고 우리는 17개만 얻었다. 그래서 we had 17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뉘앙스 자체는 걔네들은 31개인데 우리는 17개밖에 던지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31대 17이 엄청나게 유의미한 차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앤서니 에드워즈가 이제 3년차에 불과한 어린 선수긴 합니다만 경기 끝나고 계속해서 자유투 개수 가지고 징징거리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게임을 복귀했을 때 내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자유투 개수 보고 징징거린다고 도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특히나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에 대한 약간의 또 질투 어린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계속해서 자유투 시도 개수를 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좀 무덤을 파는 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불만이 있을 수는 있죠. 그리고 NBA에서도 심판 판정이 얼마나 또 엉터리가 많겠습니까? 자, 하지만 지금 앤서니 에드워즈는 자유투 개수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본인이 좀 더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지 자꾸 그런 이유를 외부에서 찾는 거는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젊은 선수지만 저는 앤서니 에드워즈가 분명히 경기 끝나고 그 게임을 졌을 때에 그 경기를 복귀하는 방식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무슨 초사이언 같은 그런 이 머리 스타일인데, 그만큼 데릭 라이블리 2세가 열심히 뛰는 거죠. 자, 데릭 라이블리 2세가 4차전을 앞두고 현재 부상 중입니다. 지난 3차전에서 칼 앤서니 타운스와 부딪히면서 굉장히 목이 심하게 꺾이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4차전 출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저는 상당히 데릭 라이블리 2세의 출전 여부가 4차전의 전망을 굉장히 다르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데니얼 게포드 좋은 선수죠. 하지만 게포드와 라이블리 2세를 플래툰 시스템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댈러스가 사이즈 면에서 미네소타에게 고전하지 않는단 말이죠.
만약에 라이블리 2세가 나서지 못한다면 데니얼 게포드의 출전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백업으로 나오는 선수가 드와이트 파웰이란 말이죠. 그래서 파웰은 뭐 더 이상은 이제 이런 시리즈에서 활약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데니얼 게포드에게 많은 부담이 갈 테고, 이 게포드는 내가 내 역할 이상의 그런 롤을 부여받았을 때 항상 좀 아쉬움이 남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라이블리 2세가 무리해서 출전하면 당연히 곤란하겠지만 만약에 출전하지 못한다면 미네소타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라이블리 2세가 이번 루키 시즌 때 진짜 별의별 곳을 다 다쳤어요. 뭐 코 부러지고 뭐 그다음에 뭐 발목 다치고 엄청나게 부상이 많았는데 괜히 무리해서 또 출전해서 부상이 악화되는 그런 일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를 놓고 뭐 굉장히 많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토바야스 해리스를 비롯해서 만기 계약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필라델피아가 이번 여름에 지를 수 있는 금액이 무려 60ml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오프시즌에 큰 손이고, 또 조엘 엠비드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적은 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지금 조엘 엠비드의 필라델피아가 가장 높이 간 곳이 2라운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여름이 뭐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케빈 듀란트를 영입했던 그 2016년 여름처럼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도 이번 여름이 누군가를 데려와서 엠비드와 맥시와 함께 팀을 우승으로 이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은 폴 조지를 데려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폴 조지에게는 풀맥스의 금액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년에 뭐 200ml 넘는 금액을 줄 수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폴 조지를 FA로 데려오지 못한다면 플랜 B로 브랜든 잉그램을 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브랜든 잉그램은 지금 뉴올리언스와 이별이 거의 뭐 확정적입니다. 자이언 윌리엄슨과 페어링이 썩 좋지 않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나스 발렌슈나스도 지금 뭐 떠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잉그램도 지금 처분할 거라고 많이들 내다보고 있는데, 트레이드 대가는 드래프트 픽이 될 거라는 소식이 많습니다. 물론 뭐 거기에 또 트레이드는 연봉의 합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드래프트 픽이 주요 골자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잉그램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3점을 뻥뻥 터트리는 유형의 선수는 아닙니다만, 조엘 엠비드 옆에 쓰기에 혹은 타이리스 맥시와 함께 페어링을 가져가기에도 저는 좋은 유형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엘 엠비드와 타임라인도 맞기 때문에 플랜 B로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도리언 피니 스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댈러스가 NBA 파이널까지 1승만 남겨두고 있는데, 도리언 피니 스미스는 댈러스에서 6년을 넘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댈러스 팬들이 아주 좋아했던 페인 페이보릿이었는데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씁쓸하지 않을까요? 본인이 오래 뛰었던 팀인데 이제 그 팀은 잘 나가고 있고, 도리언 피니 스미스 본인은 브루클린 네츠로 가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단은 슛이 안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도리언 피니 스미스가 어느덧 30대에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도리언 피니 스미스를 브루클린 네츠는 굉장히 비싸게 팔려고 했다가 아주 시장의 냉담한 반응만 느끼고 왔거든요. 슛이 잘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완벽한 빅 사이즈도 아니고, 그리고 30대에 접어든 선수에게 1라운드 2장을 지를 팀이 있을까요? 저는 1라운드 2장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리언 피니 스미스를 팔 거였으면 브루클린 네츠가 한참 고점일 때, 아니면 지금처럼 저점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기 전에 빨리 팔았어야 됐는데, 너무 도리언 피니 스미스를 비싸게 팔려고 했던 게 화근이었죠. 자, 어쨌든 브루클린 네츠가 도리언 피니 스미스에 대한 눈만 낮춘다면 피니 스미스를 원하는 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미러키, 클리블랜드, 멤피스, 세크라멘토, 피닉스, 오클라호마 시티처럼 당장 뭐 충분히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거나 아니면 플레이오프 진출을 넘어서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이 컨텐더 팀들의 조각으로 아주 알맞은 선수죠. 다만 도리언 피니 스미스가 지금의 상태라면 뭐 1라운드 픽 한 장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 이미 저점을 찍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브루클린 네츠가 과연 도리언 피니 스미스를 어느 정도의 대가를 본인들이 매기고 나서 트레이드에 임할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NBA가 또 한 명의 별을 떠나보냈습니다. 바로 빌 월튼 옹인데요. 이 빌 월튼 같은 경우에는 루크 월튼의 아버지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UCLA 대학에서 챔피언에 2번 올랐고, 또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의 구단 첫 우승을 이끈 인물이고, 또 1980년대는 보스턴의 백업으로 가서 또 거기서도 우승을 차지했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NBA에서 뛴 경기 수는 468게임밖에 안 돼요. 가장 큰 이유는 부상 때문이었습니다. 부상이 너무 잦았어요. 그래서 부상이 결국에는 이 빌 월튼의 커리어를 갉아먹은 케이스지만, 또 그 짧은 시간 동안 챔피언 2번, 파이널 MVP 포틀랜드에서 또 받았고요.
78년에는 정규 시즌 MVP, 그리고 올스타 2번, 퍼스트 팀 1번, 세컨드 팀 1번, 디펜시브 퍼스트 팀 2번, 그리고 86년에는 식스맨으로 변신을 해서 보스턴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MVP와 식스맨을 받은 선수예요. 예, 그래서 얼마나 이 선수가 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지를 또 알 수가 있겠죠. 1993년에는 네이스미스 농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됐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빌 월튼의 플레이를 직접 본 세대는 당연히 아닙니다. 예, 하지만 저한테는 빌 월튼은 굉장히 훌륭한 해설가였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 월튼이 해설가로 변신했을 때 가장 많이 붙었던 칭호가 독설가였어요. 근데 그 독설이 정말 증오에 찬 비난으로 가득 찬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대중들을 완전히 시원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완전 핵 사이다 같은 발언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저도 해설 공부를 할 때 이 빌 월튼홍의 해설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안타깝게도 또 이 암과 싸우면서 71살의 나이에 영면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크라멘토 킹스에 대한 또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크라멘토 이번 시즌은 좀 실망스러웠죠. 시즌 막판에 말링 몽크가 다치면서 결국에는 플레인 토너먼트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은 3번 시드로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했는데 골드스테이트 워리어스에게 업셋을 당했죠. 그런데 마이크 브라운 감독과 세크라멘토가 지금 연장 계약을 협상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서로 생각이 맞진 않다고 해요. 그래서 연장 계약 협상은 잠깐 결렬된 상태입니다. 팀 입장에서는 최근 2시즌 플레이오프 성과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로 간 건 좋았지만 1라운드 탈락은 실망스러웠고 올해는 아예 플레이오프도 진출하지 못하지 않았냐. 구단 수뇌부는 이제 이런 마이크 브라운 감독의 성과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고, 마이크 브라운 감독도 할 말은 있겠죠. 본인이 직접 인터뷰로 밝힌 건 아니지만 올 시즌의 세크라멘토의 플레이오프 탈락은 구단의 문제가 더 컸어요. 왜냐하면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아무것도 안 했죠. 그 다음에 해리슨 반주와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세크라멘토가 더 높이 못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해리슨 반주는 과감하게 떠나보냈어야 됐어요. 아무리 리더십이 좋다고 하더라도.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그 어떤 업그레이드를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말링 몽크가 돈치치기에 깔리면서 시즌을 접었죠. 그 어떤 감독도 주전급 선수 혹은 주전보다 더 뛰어난 식스맨을 잃고 나서 시즌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기를 타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브라운 감독의 잘못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글쎄요, 브라운 감독과 세크라멘토 구단 수뇌부 간의 생각의 차이가 아주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 브라운 감독은 또 본인의 그런 커리어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인물이죠. 일단 클리블랜드에서 르브론 제임스와 또 좋은 성적을 냈었고, 이후에 여러 슬럼프가 있었습니다만 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코치로서 2022년 우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연장 계약할 때 몬티 윌리엄스 감독 그 연봉을 원한다. 몬티가 지금 연간 12밀 받거든요.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10밀 이상을 지금 원하는 건데 구단은 그럴 수 없다. 브라운 감독은 나는 12밀 몬티급은 받아야겠다. 서로 굉장히 지금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브라운 감독이 시장에 나온다면 모셔갈 팀들 세고 셌죠. 세크라멘토가 저는 판단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보스턴 셀틱스가 파이널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파이널 MVP는 제일런 브라운의 몫으로 돌아갔는데요. 제일런 브라운은 동료 제이슨 테이텀을 단 한 표 차이로 제치고 레리 버드 트로피, 즉 컨퍼런스 파이널 MVP를 들어 올렸습니다. 제일런 브라운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나는 전혀 기대 안 하고 있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이런 류의 상을 받아본 적이 없다.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박 웃음을 지었는데, 이번 컨퍼런스 결승에서 활약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게임 바이 게임. 4경기 전부 다 단일 경기 야투 성공률이 전부 다 50%가 넘었어요. 그리고 3점은 총 10개를 집어넣었는데 성공률이 37%, 필드골 51.7%, 그리고 리바운드 5개, 어시스트 3개, 스틸 2개, 블락도 심지어 한 경기 제외하고는 매경기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살펴보면 당연히 받고도 남습니다. 아쉽게도 30점을 채우지 못했지만 평균 29.8득점, 리바운드 5개, 어시스트 3개, 스틸 2개, 필드골 50%가 넘고요. 3점 37%. 자유투를 제외하면 제일런 브라운의 컨퍼런스 결승은 완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4경기에서 얻어낸 자유투 개수도 29개예요. 그만큼 적극적으로 림을 또 공략했고, 자유투를 많이 집어넣지 못했습니다만 높은 효율로 또 필드골을 성공시킨 제일런 브라운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론저볼인데요. 다음 시즌 개막전 출전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반월판 부상을 입었는데 새로운 반월판을 이식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반월판으로는 선수 생활을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이로부터 반월판을 이식받았다고 합니다. 무릎이 원래 안 좋잖아요. 동생인 라멜로 볼은 발목이 문제고 형인 론저볼은 계속 무릎이 안 좋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그만큼 무릎 상태가 엉망이었다고 하는데 본인의 의사에 따르면 다음 시즌 개막전 출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 물론 본인의 말은 사실 100%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 90년대 때 2000년대 초반에 부상을 입었던 그랜트 힐이 그랬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벤 시몬스가 그랬잖아요. 론저볼도 이게 본인의 바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론저볼의 모습을 본 지가 우리 벌써 2년이 넘었잖아요. 건강하게 돌아와서 또 시카고 불스의 신바람 농구를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수가 다치고 또 다쳤는데 재활이 더디고 부상 복귀가 더딘 것만큼 또 팬들 입장에서 아쉬운 게 없잖아요. 론저볼의 건강한 귀환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상 NBA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탈락하면서 오프시즌 방학을 맞은 팀이 27개 팀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양한 소식들이 들어올 테고 이제 NBA 드래프트, FA 시장, 그 다음에 트레이드까지 또 열리게 될 텐데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올림픽이잖아요. 이번 비시즌은 그 어느 때보다 좀 짧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9시 30분에 여러분과 함께 또 오랜만에 라방 하겠습니다. 또 카드 언박싱 하면서 또 2시간 반 동안 재밌게 여러분과 라방을 했으면 좋겠으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죠. 고맙습니다.